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오늘 장 개장 7분여 남아있고요. 양대지수 흐름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387선이고요. 코스닥은 0.17%의 하락으로 711포인트 선. 지금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간밤에 미국장의 하락이 느껴지지 않는 동시호가 구간인데요. 오늘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지 전문가의 종목 또 목표 주가 도달한 종목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님 덴티움입니다. 12월 19일 종목입니다. 한 달 딱 지났고요. 덴티움 목표 주가 21% 수익률 도달하면서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2차 목표가는 드리겠습니다. 12만 원 드리는데 뭐 추경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조정 나오면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가지고 역시 위드 코로나 수혜 종목이고요. 원가 경쟁력으로 경쟁사 대비 지금 마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어제 긴 장대 양봉이 나왔죠. 어제 거래량도 동반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모멘텀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체적으로 중국 관련해서 움직이고 이쪽도 같이 그런 수혜가 예상되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2차 목표가 1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하시려면 조정이 좀 들어와야 된다고 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남은 일부 비중을 가지고 12만 원 선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중국 수혜주로 움직였던 어제 시장 코스닥을 이끌었던 임플란트주 가운데 덴티움이었고요. 오늘 신기수 전문가는 동시호가 구간에 어떤 종목 보실까요? 예, 하나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솔루션 다들 아시는 태양광 대장주고요. 2024년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3조 2천억 규모 태양광 공장 증설 지금 계획 발표를 했죠. 이번 공장은 인곳에서 이제 웨이퍼 셀 모듈 여기까지 이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그런 이제 공장을 짓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향 판매 비중이 지금 30% 21년도에 30%였는데 2025년도까지 70%까지 이제 확대가 될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IRA 법안의 수혜는 너무 이제 당연히 받는 건데, 이제 또 상대적으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중국 기업들이 사실 그 인곳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태양광 쪽을 꽉 잡고 있어요, 주도권을. 근데 이제 미국 쪽에는 중국의 기업들을 조금 배제하는 이제 분위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 내에서의 가치 상승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을 거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자는 거고요. 올해 이제 태양광 매출이 7조 5천억 원, 작년 대비해가지고 25%, 영업이익 8,700억, 작년 대비해서 135%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실적 중에서 태양광이 제일 큰 기여를 할 전망이어서 이제 올해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업체다 이렇게 이제 불러도 되는 원년이 될 걸로 봅니다. 주가는 이제 쭉 올라온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몇 개월 동안 했죠. 8월 달부터 시작해서 횡보를 쭉 했는데 이번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주가가 그 신고가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요번에 올랐다가 살짝 좀 조정 구간이죠. 지금 들어가기에 적당하지 않은가 봅니다. 시초가 2% 이내에서 매수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53,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상단 부분. 손절가는 43,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장에서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주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동시호가 구간에서 하나솔루션은 0.55% 소폭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45,500원 선입니다. 미국의 태양광 기업으로 우뚝 서고 있는 하나솔루션,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고요. 목표가는 53,000원, 손절가는 43,000원, 4분기 실적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원지 전문가의 종목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네, 디오입니다. 네. 역시 임플란트 업체인데요. 지금 실적이 상당 부분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 하락폭이 컸어요. 지금 월봉 잠시 보시면은요. 지금 2016년도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그걸 회복을 못하고 또 다시 하락했는데, 일단은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늘어났어요. 긍정적이다. 하단 부분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다. 결국엔 손바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식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일단 기대감 가지고 손바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적은 최악 구간 지금 일단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역시 뭐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이런 쪽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중국 쪽에서 매출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대신 커버해주는 나라들은 있었어요. 중동이나 러시아, 멕시코 등에서는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호조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 쪽에서 같이 이제 늘어난다면 다시 실적은 돌아설 수 있다. 그런 기대감 갖고 어제도 뭐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대부분 좋은 모습 보였는데 어제도 뭐 장대 양봉 나와서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는 모습,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26,300원 제시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9,800원.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중국향의 매출 주목되고 있는 디오입니다. 임플란트 디오. 2021년에 또 여름에 고점을 찍고 나서는 하락 추세였는데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 눈에 띕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26,300원 선, 손절가는 19,800원을 제시했고요.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보합권에서 22,800원 선입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 움직임 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 가운데서는 CJ E&M 눈에 띄고 있고요. 2%, 대원미디어와 레몽레인 3에서 4%의 상승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로 나왔었던 양자 관련주의 강세 눈에 띄고 있는데요. 코위버 12%, 텔레필드가 10%, 드림시큐리티와 옵티시스까지 3% 이상의 상승을 띠면서 윤 대통령의 양자 관련한 발언들이 오늘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종목 가운데서는 뭐 동방선기 같은 종목도요, 5%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3%, 비올이 3% 넘게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동시호가 분위기 속에서요, 라이프 시멘틱스,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도 6%의 강세 나옵니다. 전체적인 특징 중에서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대형주 가운데서는 대웅제약이 2%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또 신풍제약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월 20일) 금요일장, 오늘장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장 하락장을 이어갔습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인데요. 간밤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데모, 최근에 빅테크와 금융권의 감원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이렇게 전반적인 미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을 보여줬는데요. 경기 침체로 치달을 때 첫 번째로 악화되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미국의 노동시장,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월가 대표 인물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이 물가가 금세 잡히기는 어렵다라면서 연준이 올해 최종금리 6%까지 올릴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장 설 연휴 앞두고 또 중국은 춘절 연휴까지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요. 내일부터죠. 춘절 이후에 2차 코로나 유행이 나올 수 있다는 것과 또 반면에 불붙고 있는 중국의 보복 소비 심리, 이 상충되는 사안들 속에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춘절 이후에 여러 가지 지표와 관련 실적이 궁금해지고 있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개장 상황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양대 지수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을 찍으면서 출발을 했었던 코스피가 현재는 소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 0.18%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4.3포인트의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2383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코스피가 이틀 연속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오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약간 더 줄였고요. 0.01%의 하락, 지금 보합권으로 또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와 같은 712선에서 현재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사흘째 상승을 이어갈지, 사흘 만에 하락할 수 있을 것인지 코스닥 지수도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유가증권 시장 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선물까지도 매수를 하면서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또 선물 시장에 동반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8거래일 연속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384억 원어치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4거래일 연속의 매도 201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이틀째 매도를 하면서 185억 원어치의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면 외국인 쪽에서 이틀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145억 원어치 매도 출발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4거래일 만에 순매수 소폭 3억 원의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오늘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4거래일 연속의 매수 들어오는데요. 개인 쪽에서 코스닥의 힘을 싣고 있습니다. 160억 원 오늘은 장 초반에 이 정도 사고 있고요. 최근에 매수 강도가 꽤나 나오고 있는 코스닥의 개인 동향입니다. 일본 증시 출발하고 있는데요. 0.2% 소폭의 하락으로 약보합 출발하면서 우리 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 시장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가 2달 연속 하락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상승 출발하면서 원화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원 90전 상승하면서 1236원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최근 1230원대 움직임 환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현재 양대지수 상승 전환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0.3%까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가운데서 보험 업종이 0.8%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의 수혜주 보험주 가운데 삼성화재가 2%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금융과 전기전자, 건설업종 나란히 0.6%에서 0.6%대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전기가스 업종 뒤를 이어서 0.5%, 의료정밀과 증권업종까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는 섬유의복 업종이 나오고 있는데요. 0.67%의 하락으로 최근 좋았었던 FNF가 매물을 받습니다. 1%까지 하락하고요. 비금속 광물, 운수창고, 의약품 나란히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 가운데서 지금 상승 쪽의 움직임에서는 신한지주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의 보험과 금융주의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카카오뱅크, 하나금융지주, KB금융까지 1% 내외 1% 후반까지 상승을 합니다. SK하이닉스가 1.6%의 오름세로 86,900원 선, 간밤 미국장에서 성장주와 반도체가 하락을 했지만 우리 장에서 네이버와 SK하이닉스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1% 넘게 오르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요, 오늘 대형주 가운데 포스코케미칼 1%의 약세 기록합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서 원익 IPS 1.9%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주, 대형주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콘텐츠와 또 중국 수혜주들 나란히 1% 이상, CJ ENM도 0.9% 상승 탄력이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펄어비스 LNF 같은 쪽, 셀트리온 제약,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동향 알아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오늘도 결국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끄는 장세라고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지금 외국계 창구 쪽으로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좀 이제 들어오는 걸로 이제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어젯밤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을 했거든요. 이틀 동안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이틀 동안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사실 좀 헷갈리게 만들어요. 시장 판단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그 네이버랑 카카오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이쪽에 플랫폼주들이 제 생각에는 이제는 다시 또 매기가 좀 도나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 쪽에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고, 카카오도 지금 이제는 바닥 찍었다라는 심리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쪽 올라오고 있고, 은행주들이 좀 근래에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살짝 반등이 나옵니다. 신한지주도 반등이 나오고, 근데 이제 은행주들 요번 반등이 나올 때 다시 신고가 쓸 수 있을까? 요번에 대해 가지고는 하나금융지주도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그걸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요번에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간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정부 지원 대책 때문에 이제 올라온 부분은 반영이 많이 된 걸로 보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지금 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코스닥 그 1등주 뭐 대장주 에코프로 BM 뭐 1% 정도 상승권이고요. 카카오 게임이라든가 임플란트 관련주들 요즘에 계속 좋습니다. 예. 오스테 임플란트 이제 좋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도 지금 원익 IPS도 2% 정도가 오르면서 어쨌든 오늘도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지금 이끌고 가는 이런 장세라고 보입니다. 네, 간만 미국장에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이들 섹터의 하락, 또 자동차까지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반도체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흐름 보실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끄는 장세라는 거 뭐 신구조 전문가님과 뭐 의견 동일하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LG에너지솔루션 보유해수 물량 이제 곧 이제 풀리는 걸 앞두고 있어가지고 오늘 또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 LNF 전반적으로 소재주까지 약세. 그리고 넷플릭스가 시간에서 지금 한 6% 후반까지 강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컨텐츠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데, 뭐 사마네트웍스, 컨텐트리 중앙, 그 다음에 에이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 대원 미디어, 그 다음에 또 뭐 펜엔터테인먼트, 키스트 모두 다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OTT 셋탑박스 업체인 알로이스까지 지금 뭐 4% 넘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피부 미용 업체들이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역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가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클래시스, 뭐 비올 이런 쪽에서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루트로닉까지. 전반적인 시장이 오늘도 역시 저는 뭐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도 2350선 지지 여부 테스트, 지지력 테스트 해보자라고 했는데, 예상대로 뭐 지지를 한 것으로, 완전히 2350은 아니지만 2354 뭐 이 정도에서 지지를 하면서 어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저는 이제 미국 증시와의 연관성이 지금 $1 환율이 이걸 안정되면서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오면서 당분간은 올해는 결국에는 신흥국 증시가 더 좋은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좀 고리가 좀 끊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작년에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가 최악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는 오히려 중국 다음으로 최상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네. 계속적으로 종목 장세 주목해보자고 보고 있고요. 대신 기대감 너무 가지지 말고요. 지수상으로보다는 역시 종목 잘 골라야 된다. 이런 종목 장세는 어제도 계속 이제 제가 한 이번 주 초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지수로는 크게 못 가더라도 삼성전자 조금 빠지고 조금 오르고 나머지 종목 크게 갈 수 있다.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이런 장세 좀 계속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장 정말 깔끔했거든요. 시초가 2354가 저점이었고 2380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추가 상승 강보합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전기전자 업종 지금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들이어서 금융업종에 대한 매수를 보여주는데, 우리 장 최악 이후에 살아나는 움직임 올해 주목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금융주 동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장 뭐 제주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 종목이 은행주 갈 때 제일 뭐 탄력적입니다. 6%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나머지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1%대 내외, JB금융지주가 2.4%의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밖에 이제 보험주, JB금융지주는 신고가네요. 보험주가 또 움직이고 있고, 증권주 가운데서는 메리츠 증권이 고점 경신 시도하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데, 증권주도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움직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금융주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아까도 이제 뭐 잠깐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시세가 다 끝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은행주들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이제 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그 규제 완화되면서 그 소식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 전에 보면은 일단 그 하나금융지주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사실 12월 달에 조금 오르다가 갑자기 어떤 부분부터 급락이 나왔죠. 이게 왜 급락 나왔냐면은 이거 다 이제 배당 끝나니까 나왔다가, 사실 그 정부 대책 없었으면 이번에 올라올 일이 없었죠. 예, 밑으로 이제 한참 그 옆으로 좀 기간 조정 많이 거쳤을 텐데 정부 대책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게 그러면 정부 대책이라는 게 소화가 됐을까 안 됐을까를 좀 가늠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4만 원 단부터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거의 한 30% 올랐어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이 한 30% 올랐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그 정부 대책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약발이 다 됐다, 이렇게 좀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조금 탄력 있게 움직이는 약간 좀 투기성이 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오늘 좀 많이 오르는 듯 싶지만 전체적인 차트 형태로 보게 되면은 이 종목도 이제는 위로 상방 돌파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13,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으면은 이 종목도 이제 매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은행주는 저는 이제 매도 의견 좀 드리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키움증권 보게 되면은 딱 10만 원 단 와가지고 지금 돌파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거 며칠 더 돌파를 못하면은 아마 이제 또 차익 매물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융주 관련해 가지고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듯 싶어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따라잡기는 일단 하지 말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최소 비중 축소 이상은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뭐 부동산 그 완화 정책뿐만 아니라 또 그 배당과 관련한 친화 정책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 발언하면서 특히 뭐 금융주를 외국인이 많이 쥐고 있으니까요. 더 외국인이 금융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다, 뭐 사담고 있다, 쓸어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리츠즈까지 최근에 또 좋은 흐름 보이면서 배당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배당 보고 들어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금융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실제로 그런 배당이라든가 주주 친화 정책이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꺾이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상방 돌파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한동안 옆으로 이제 횡보를 좀 할 것 같아요. 횡보를 좀 하다가 실제로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온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뭐 한 번 더 돌파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그리고 이제 30% 정도 올라왔으면은 차익 실현의 욕구가 분명히 강해질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주 가운데서 어제 시장 주도했었던 쪽에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덴티움이 신고가 경신하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스 2% 넘는 상승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가운데 루트로닉이 4% 넘게 상승하고 있고, 메디톡스는 4% 하락입니다. 그리고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1% 내외의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하이로닉 등등등 일부 종목의 상승 나오는 게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임플란트주의 동반 상승, 화장품주는 하락입니다. 특히 뭐 잊을만 할 때 추천하시는 거 제가 많이 뵀었거든요. 저희 시간 말고도 최현주 전문가님, 네, 미용기기, 임플란트주 함께 또 상승을 하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은 뭐 실내 마스크 해제 그것 때문에 뭐 어떤 기대감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차트 모습도 좀 괜찮아요. 저는 이쪽에서 시장이 굉장히 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피부 미용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여성뿐만이 아니라 뭐 남성분들까지도. 최근에 뭐 피부과들 가보면 남성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가지고, 이쪽의 시장에서의 뭐 성장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영업이익률도 여전히 좋다. 최소 안 나오는 업체들이 뭐 한 20%, 많이 나오는 업체들은 40%, 50%까지도 나온다. 이쪽의 성장성은 계속 의심할 여지 없으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저는 담아보자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뭐 임플란트는 역시 뭐 중국 관련 모멘텀 같이 붙었고,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뭐 강성부 펀드 뭐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덴티움은 어제자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는데, 지금 월봉상으로도 덴티움 잠깐 보시면은 신고가 경신이에요. 월봉상으로 연봉으로도 그렇고 뭐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달리는 말에 한번 올라타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대신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빠질 때는 담아보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성장주에 대한 동향 보겠습니다. 반도체도 미국장 흐름과 디커플링 되고 있고, 성장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오늘 뭐 전체적으로 성장주의 움직임 좋습니다. 일단 서울옥션 7%까지 강세, K옥션도 4.7% 오르면서 대표적인 성장주 가운데서 미술품 경매 쪽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쪽 좋습니다. 갤럭시아 SM 18% 급등하고 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1%의 상승이네요. 자이언트 스텝이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드론 관련주로 움직였었던 코콤 같은 경우도 12%까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요. 오늘 성장주로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양자 관련주 텔레필드가 22%, 코위버가 6%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테마가 한 가지로 확 같이 오른다기보다는 성장주 전반적인 동향 긍정적인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성장주를 우리가 이제 성장주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 그 테마주라고 이제 테마주 그러면은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성장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제 테마 형태로 이제 오르는 거는 이제 분명합니다. 이쪽에 테마 형태주들이 뭐 이제 그 뭐 로봇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또 양자 뭐 이런 쪽 또 이제 그 드론주는 또 도시망공 UAM주기도 하죠. 이런 쪽들이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종목 장세라는 이제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 장세가 한동안 지속될 걸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계속 매기가 들어왔다 빠졌다 그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쪽에서 지금 투자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제일 핫한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올라와서 쉬고 있는 구간에도 계속 키맞추기성 반등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뭐 티로보틱스도 올라왔고, 요 근래 로봇스타도 올라왔고, 로보티즈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뭐 유진 로봇이니 뭐 로보 뭐 에브리버도 할 거 없이 다 지금 키맞추기성 반등들이 다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로봇 쪽에 좀 변방에 있던 종목들, 뉴로메카라든가 뭐 SBB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까지도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제일 핫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쪽들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종목들 확산이 좀 되고 있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쪽에도 오늘은 NFT 쪽이 좋네요. 예. 오늘 네. 이제 뭐 갤럭시아 모니터리라든가 갤럭시아 SM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고 맥스트도 오늘 많이 오르고 있고요. 예. MP 뭐 자이언트스텝 이쪽 메타버스 쪽에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양자 쪽에도 오늘 뭐 텔레필드, 코이버 다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심을 가질 쪽이 결국에는 이런 쪽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는 이제 약간의 모멘텀주들 그리고 이제 그 약간의 우리가 성장주라고 부르는 기술 혁신 관련주들 이런 쪽들은 계속 눌렸을 때 잡아놓으면은 지금 시세를 주는 하지만 좀 너무 오래 끌고 가기에는 좀 힘든 단기 매매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드래곤의 NFT가 1차에 이어서 2차, 3차까지 완판 행진이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또 메타랩스가 오늘 AI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14%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선점을 놓고 또 우리나라 KT를 위주로 해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쟁 속에서 이 기업 가운데서는 일단 계열사 중에 테크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국내 1위 운세앱 점신이라는 어플을 하고 있는데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전문 기업과도 제휴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이제 변방에 있는 종목인데 또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를 여쭤볼까 성장주를 여쭤볼까 고민됩니다. 지금 속보로 코로나 3년 된 오늘 실내 마스크 해제가 결정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되면서 사실 지금 뭐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좀 혼조 양상 띄고 있는데요. 30일부터 권고로 완화한다는 방침 발표됐는데 최훈재 전문가님께 선택권 드릴게요. 화장품주 흐름 짚어주시겠어요? 아니면 성장주 코멘트 주시겠어요? 성장주 신기수 전문가님이 했으니까 화장품주 잠깐 보면은 일단은 뭐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오늘 좀 전부 다 좀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뭐 중국 관련 모멘텀도 조금 오늘은 화장품주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좀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회복은 일어날 것이에요. 분명히 뭐 어느 정도 수요는 뭐 더 나올 것이고 그런데 주가는 어느 정도 대신 선 반영되고 있다. 지금 뭐 색조 화장품 이치한벌 클리오 토니모리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저는 그런 쪽보다는 그래도 좀 대형주 쪽이 더 낫지 않냐. 코스맥스,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물론 이게 중국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예전에 우리나라 화장품이었다고 하면은 무조건 사고 보는 뭐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이 뭐 워낙 많이 진출을 해가지고 경쟁력이 좀 어느 정도 좀 잃어버리고 있어요. 뭐 몇몇 제품들은 아직 경쟁력을 뭐 유지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과거에 같은 영화는 좀 누리기 힘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실적 전망치도 내려와 있고 실적도 안 좋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뭐 따라잡는 매매보다는 역시 조금 조정받았을 때
사놓자. 왜냐면 중국 관련 모멘텀은 올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좀 저점에서 사놓으면은 또 좋은 뉴스 나오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전량 팔든지 아니면은 물량을 막 60에서 70%만 팔고 20-30% 또 가져가 보는 전략. 뭐 그런 전략이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신규 상장한 두 종목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 18% 급등하면서 6,320원대인데요. 공모가가 3,000원대였는데 많이 올라갔고요. TMC 2.8% 청약 미달 종목이었지만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째 하락하면서 저점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저점 깨고 좀 내려가는 듯한 움직임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그 전일 NDF 시장 자체는 1.5원 정도 상승하면서 이제 1,232원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금일 환율 자체는 3.9원을 상승한 1,236원에 출발했지만 지금 1,230원대로 다시 복귀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달러와의 약세가 이거에 기인하고 있는데, 달러화는 이제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노비시한 발언과 유로화 강세 압력 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로화는 ECB의 라가르드 총재가 금리 인상 의지를 강하게 비치면서 재차 강세를 보였고요. 엔화는 BOJ 정책 동결에도 불구하고 추후 스탠스 변화가 계속 예상되면서 이러한 기대감 속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역시 춘제 기간 동안에 소비가 회복될 거라는 흐름이 기대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어떤 글로벌 동향을 기반으로 금일 전망을 좀 해보자면, 금일 달러 원은 유로화 강세를 필두로 한 달러 약세 흐름과 엔화 및 위안화 강세를 쫓아 하락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일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5.5% 수준까지 최종 금리를 바라본다 주장한 상황에서 브레이나드 연준 부의장은 현재 금리 수준인 4.5%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4.5%에서 5.5% 범위 내에서는 연준 위원들 간 입장차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ECB는 라가르드 총재를 필두로 다른 네덜란드 노트 총재 등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적어도 3월까지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점에 컨센서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ECB의 입장은 재차 금일도 강조됐으며 달러 약세 흐름을 가속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BOJ가 통화정책을 동결했음에도 추후 스탠스 변화는 여전히 유효한 옵션이라는 점에서 엔화 강세 베팅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으며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 위안화 또한 최근 소폭 약세를 보였지만 춘제 기간 동안의 소비 회복 기대 등이 전일로부터 강세로 전환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에 원화 역시 강세 탄력 받으면서 1230원 하향 돌파 시도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일이 좀 특이한 점은 연휴 전날이라는 점이죠. 연휴 전날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급적 상황을 좀 더 주목해야 됩니다. 연휴 전 과한 포지션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상황도 염두에 두셔야 되면서 결제 수요의 하단 그리고 저가 매수의 하단 지지 등이 금일 하락 속도 자체를 좀 조절하면서 하락 압력은 방향성은 아래겠으나 하락 압력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일 환율은 1230원 중심 박스권 흐름 예상하면서 레인지 자체는 1227원에서 1237원 정도를 등락할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2총재 금리 인상 의지와 또 연준의 부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속에서 유로화의 강세 그리고 달러화의 약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엔화 강세 베팅 자금들 또 위안화의 강세 움직임 그 가운데서 원화 강세를 예상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가 뒷받침이 되면서 1227원 선에 하단을 설정하고 있고요. 상단은 1237원 선 예상합니다. 현재는 1230원 선에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 종목 장세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 종목별로 모멘텀주들, 단기 매매하자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일단 정부 쪽에서 실내 마스크 얘기하면서 화장품주들이 좀
내려오고 있는데 또 큰 폭으로 빠지지도 않네요. 저는 화장품주들이 이제 뭔가 이제 조만간에 한 번 더 릴레이팅 될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을 좀 맞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화장품주들은 계속해가지고 제가 모아가자, 중국 관련주들 모아가자 말씀 좀 드렸죠. 카지노 쪽에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 뭐 GKL은 또 4분기 실적도 좋다고 그래요. 근데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죠. 파라다이스가 더 낫겠네요. 파라다이스 쪽으로 뭐 접근하는 거, 또 여행주들 중에도 좀 여행주들도 또 많이 올라갔네요, 또. 뭐 잡기가 좀,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좀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린 이후로 또 다들 반등들이 나온 종목들이 있어서 잡기가 좀, 그런데 뭐 그레디언트 이런 종목들은 아직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또 가능할 것 같고, 사실 오늘 이제 그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주들이 지금 딱히, 섹터상으로 본다면은 딱 또 잡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또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아직 덜 올라간 종목 아니면 차라리 좀 기다리셨다가 대장주들 위주로 잡는 이런 것들 뭐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쪽은 뭐 그 로봇, 뭐 메타버스, 또 뭐 양자, 그리고 요즘에 많이 움직이는 뭐 엔터, 컨텐츠, 웹툰 이런 쪽은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따라잡게 하지 말고 기다리셨다가 강한 종목은 조정 구간에서 분할로 들어갔다 분할로 매도합시다 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조분의 전략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여행, 항공 같은 경우는 공항은 내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붐빈다고 하는데 중국 소비 모멘텀과 테마 가운데 강한 테마 또 언급해 주셨네요. 최호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계속적으로 저는 뭐 분할 매수 가능 구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일단 하락에 대한 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 시장도 연휴 기간에는 저는 어느 정도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설 연휴에 주식 털고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갖고 가는 전략 여전히 유리하다. 저 종목 장세 지수가 소폭이나마 저점과 고점을 서서히 높여가는 장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듯이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너무 대형주로 선택을 하기보다는 역시 중소형주, 그리고 지수가 너무 오를 때 사기보다는 오늘 지금은 올랐다가 좀 빠지고 있는데 차라리 이럴 때 지수에 대한 상단치 목표치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을 때 역시 종목 장사 계속 나올 것을 대비해서 주식 사자, 계속 그런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략 잘 들었고요. 두 분 설 연휴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